안녕하세요, 역TV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대한민국의 황당한 금지곡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대한민국의 문학의 대중가요들 중에는 시대적인 상황이나 정치적 이유 혹은 선정성이나 비속어 등으로 금지곡 판정을 받은 노래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대표적인 황당한 금지곡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금지곡이란 사회 통념이나 청소년 등의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노래들을 금지하는 것인데, 사실 이에는 그 이유의 해석을 두고 모두가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또 역사적, 정치적인 이유로 금지가 된 곡들이 있는데, 근현대사에서는 일제 침략기에 절대 금지곡이었던 아리랑이 역사적, 정치적인 이유로 금지된 곡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방이 된 후 여러 사건들을 지나 본격적으로 대중가요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던 60에서 70년대 이후의 경우 아무래도 박정희 시대에 억압이 심했는데요. 1975년 유신 정권의 긴급조치 9호는 2000여 곡의 노래를 금지시켰는데, 그중 김민기 씨의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 노래는 당시의 정치 상황을 은유하는 듯한 가사로 인기를 끌었지만 금지곡이 되었고, 무려 5공화국 시절까지 금지가 되었지만 당시 민주화를 원하는 젊은이들과 대학생들에게 널리 불리게 되었고, 학생들의 시위에도 사용되기도 했죠. 정작 원작자 김민기 씨는 이 노래가 그렇게 사용될 줄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이 시대에는 사실 정권이 이상한 이유를 가져다 붙이면 그냥 금지가 되는 시대여서 정말 황당한 이유로 붙기도 했는데, 김추자 씨의 거짓말이야는 사람들 간의 불신감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금지가 되기도 했고, 송창식 씨의 왜 불러는 반말로 당시 장발단속, 미니스커트 단속 등의 정책에 반항하는 느낌이라는 이유로 금지가 되었죠. 왜 불러의 가사에는 돌아서서 가는 사람을 왜 불러? 이런 가사가 있는데, 이 부분이 문제였다는 말이 있었죠. 같은 송창식 씨의 가나다라 마바사도 금지곡이었는데, 이건 정확히 뭐가 문제라 금지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대수 씨의 물 좀 주소, 이건 정말 빵당한데요. 물고문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금지곡이 되었다는 게 유력합니다. 이거는 뭐 물고문을 한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닌가요? 또 그의 행복의 나라로라는 노래도 금지곡이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행복의 나라라는 게 북한을 말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유로 금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김민기 씨의 늙은 군인의 노래는 젊은 현역 군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곡이 되는 빵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락계의 거장인 신중현 씨의 미인도 금지곡이었습니다. 이 미인과 이장희 씨의 불 꺼진 창은 내용이 불순하고 퇴폐적이라는 이유로 금지곡이었는데, 미인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 부분을 박정희가 계속 집권하는 것에 빗대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자꾸만 대통령 하고 싶네로 사람들이 바꿔 부르는 경우가 있어 금지가 되었다는 썰도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는 퇴폐풍조를 철저하게 단속한다는 그런 게 있어서 배우 씨의 영시의 이별도 불건전과 퇴폐를 이유로 금지곡이 되었는데, 통행금지가 저녁 12시였었는데 무슨 영시의 남녀가 이별을 하느냐, 이런 이유였죠. 박정희 정권과 군사정권 당시의 금지곡은 이처럼 그냥 이유를 가져다 붙이면 찍소리 못하고 금지곡이 되었고, 정부가 퇴폐라 하면 퇴폐고 불순이라 하면 불순한 곡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금희 씨의 키다리 미스터킴은 단신인 박정희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에 금지곡이 되었다는 말도 있었죠. 여담으로 역대 대통령 최장신은 182cm의 진정한 위너 최규하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정치적이나 미풍양속적으로 대중음악을 검열하고 통제하는 부분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어디까지나 이 심사를 하는 사람들의 황당한 판단으로 인해 일반 대중들이 납득할 수 없는 금지곡들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윤종신 씨의 팥빙수가 있습니다. 빙수에 얼음 넣고 얼린다 얼린다. 이 노래 아시는 분 있으시죠? 이 노래는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가사 중에 열나좋아, 여름엔 이게 왔다야, 이 부분이 비속어라 방송용으로 적절치 않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나중에 풀리긴 하는데, 뭐 이 정도 표현을 검열하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좀 그렇네요. 서태지 씨는 시대유감이라는 곡의 가사가 사전심의에서 걸리자 항의의 표시로 아예 가사를 뺀 반주만을 앨범에 실었습니다. 때문에 나중에 완성된 시대유감을 타이틀로 한 앨범을 따로 내놓기도 합니다. 황당한 경우로 또 포미닛의 안 줄래라는 곡이 있는데, 이 노래가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죠. 너한테 나 안 줄래, 뭐 이런 가사와 제목이 선정성 문제로 금지를 당했는데, 이것도 제 기준에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전 이정현 씨의 줄래라는 노래는 아무런 태클 없이 방송 활동을 잘했었고, 이 노래의 가사는 너에게 다 줄래 아무도 안 줄래,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 줄래가 금지 이유라니 조규만 씨의 다 줄 거야 같은 노래도 있는데, 안 주는 건 금지 대상이고 주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다 줄 거야는 그냥 주는 것도 아니죠. 다 준다는 건데 남성 가수가 불러서 그런가요? 심의의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가장 황당한 금지의 이유는 이승환 씨의 덩크슛이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의 가사에 주문을 외워보자 야발라바 희기야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야발라바 희기야 부분이 미신을 조장할 수 있다고 금지를 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전체의 가사적 의미를 따지지 않고 어떤 부분들만을 문제 삼은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슷한 경우로 왁스의 머니라는 곡도 물질 만능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며 금지곡이 되었는데요. 가사가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마음이 예뻐야 남자지 라는 부분도 있고, 그냥 자기들 생각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면 금지 때려버리는 것은 군사정권 시대와 다를 바 없네요. 이렇게 정치적, 시대적 상황에 따라 금지가 된 곡들이 있었다면, 문민정부 이후로는 심의기관의 확실하지 않은 판단과 기준에 따라 금지곡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회적인 것은 아니지만 종교적으로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여호와의 증인 교단에서는 생일을 교리상 축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 합니다. 또 이분들은 크리스마스도 기념하지 않기 때문에 캐럴도 금지곡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종교적, 사상적인 부분 때문에도 특정 곡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대에 따른 금지곡들을 알아보았는데요. 대중음악은 일반적인 국민이 가장 즐기고 국민들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문화창작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재미로 알아본 영상입니다만, 억압을 받았던 때 노래 한 곡조차 눈치를 보며 듣고 불러야 했던 우리의 역사와 시대가 변했음에도 정확히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중음악을 통제하는지 알 수 없는 심의 부분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